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차트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에 대한 재료와 차트 분석을 매일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실제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옵티시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통신 관련주입니다. 오늘 광전자라는 종목도 통신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고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도 어제 이어서 통신 관련주로 오늘 또 한 번 더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분봉 차트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닫고 나서 한 번 더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을 우리가 2번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패턴은 닫고 풀고를 분단위로 반복하는 패턴인데 우리가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3번 패턴은 종목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금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이니까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구간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던 구간입니다.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약 9,500원부터 12,000원 라인까지 물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지 않고 빠집니다. 자, 그러면 높은 구간에 매수해서 물린 분들은 계좌를 봤을 때 마이너스 30% 이상 찍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본인들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1번 구간에 비해 2번 구간 적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1번 구간의 물량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세력들이 이 1번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집 캔들을 만든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구간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물량 소화를 마치고 상한가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21선을 기준으로 물량 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박스권 구간의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3번 구간 물량 소화 매집 캔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패턴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시가갭 낮게 뜬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혹은 시가갭 높게 뜬다면 눌림 V자 반등 혹은 캔들을 보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만 대장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시초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도 통신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볼 이노인스트루먼트 역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옵티시스의 차트 패턴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 종목 이상 같은 섹터에 묶여있는 관련주들이 상한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다음날 캔들과 거래대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캡스톤 파트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10년 전 결성한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청산 기대감에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미 관련 이슈는 2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인 게 확인이 되고 또 이 지분을 언제 매각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재료로 상한가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무리하게 시초가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추후에 당근마켓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IPO 일정이 만약에 잡힌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일정 매매 관점으로 단기 스윙으로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매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광통신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광전자라는 종목과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또 상한가를 연달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통신 관련해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었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광전자를 제가 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노인스트루먼트, 광전자, 옵티시스 세 종목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날 호가창 상황, 거래대금, 캔들,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등 아크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과 GPU 최적화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 25배의 성능 개선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약 20% 상승 마감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료 자체는 괜찮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역별 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데 저항에 막혀서 다시 빠졌고요. 다시 상승하는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할 만한 재료라면 이 역별 구간의 저항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라인을 어떤 형태로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매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200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는 이 재료를 보고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추후에 세력들이 어떻게 캔들을 만드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재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빅테크 선행 제품용 검사장치 공급을 협업 중이다라는 이슈로 상한가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위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물량 소화를 마치고 나서 상한가를 다시 만들고 고점 라인을 돌파한 채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세력들이 상승 구간을 탄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6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5일선, 11선 단기 평선 라인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 눌리면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N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 다음에 뉴로메카, 큐림로봇, 현대무벡스 강했던 종목들이 모두 가라앉으면서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추후에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라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고점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다면 그때 재료와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에탄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고유가 해결책으로 에탄올 혼합된 가솔린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인 창에탄올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은 전쟁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고유가가 지속되어야 관련주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진 종목은 우리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줄 건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또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은 A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만드는 매집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상승 구간을 탄력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최대 목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면 이렇게 급하게 공격적인 매집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재료라는 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에서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탄올 15% 혼합 가솔린을 전국에 판매한다라는 소식이었죠. 이건 세력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이 매집된 물량들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평균 거래대금 급증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패턴을 적용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네페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존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고 나서 네페스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는 보합권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상승했다가 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매도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오늘 다 맞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관련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존 시가총액 무거운 대형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가볍고 실적이 괜찮고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매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페스라는 종목을 다시 봤을 때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추세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찍고 나서 6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눌릴 때마다 관심 있게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